와. 부산 외국어대학교 PSC 글로컬 프로젝트 튀르키예 팀 주터 한국대사관 방문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주 튀르키예 대한민국 대사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유혜련 서기관이라고 합니다. 튀르키예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뭐 무슬림 인구들이 대부분인데 한국에 왔을 때, 특히 뭐 부산에 왔을 때 어떤 무슬림 인프라가 좀 많이 구성이 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모스크라든지 할랄푸드라든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현지인들이 어떤 타지 여행을 갔을 때 혹은 한국의 문화에 관해서 좀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네, 튀르키예는 무슬림 국가이기는 하지만 좀 개방적인 국가인 편이라서 다양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아주 무슬림의 규율을 철저하게 지키는 분들부터 좀 서구화되신 분들, 이렇게 뭐 할랄푸드에 대한 그렇게 엄격한 규율을 따르시지 않은 분들도 많이 계시고, 터키는 좀 그런 분들이 많이 이렇게 섞여 계셔서, 만약에 그분들이 이제 저희한테 문의를 해오신다면 무슬림 규율을 엄격하게 지키시는 분은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한국에 저희 할랄푸드의 인프라가 많이 구축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한국을 방문했을 때 주로 비건 식품 위주로 저희가 안내를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저희 뭐 예를 들어서 요새 한일 영양으로 뭐 떡볶이라든지 뭐 김밥 이런 거에 굉장히 관심이 높으신데, 이제 좀 채식 위주로 뭐 야채 김밥 그리고 떡볶이라는 것도 이제 뭐 그렇게 소시지나 이런 육류가 들어가지 않는 것은 사실 할랄푸드의 규율에 어긋나는 게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위주로 있다고 설명을 드리고, 사실 근데 저희가 튀르키예에서 만난 분들은 특히 한국에 관심이 있어서 방문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조금은 융통성이 있으신 분들, 그래서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그 무슬림들이 돼지고기를 못 먹는 거잖아요. 그리고 할랄푸드라는 개념도 다른 거긴 한데, 돼지고기를 이제 피하시는 방법적으로 그 다른 고기는 그냥 뭐 닭고기나 소고기는 그냥 한국에 있는 거를 드실 수 있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그래서 본인이 어떤 성향이냐에 따라서 좀 다르게 이렇게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한국에 오는 무슬림 여행객 중에 부산에 오는 비율이 10% 정도, 그래요? 17%, 높아봐야 17% 이 정도로 구성이 돼서 어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저희가 찾아보려고 하고, 근데 이제 무슬림 어떤 현지인들의 대한민국에 대한 어떤 인식이라든가 관심도를 조금 여쭤보고 싶어서. 네. 사실 무슬림이라고 단정 짓기 좀 그렇지만 튀르키예 국민들이 사실 거의 많이 대부분이 무슬림이시니까 네. 튀르키예 국민들에 대한 대한민국에 대한 관심도는 굉장히 지금 높고요. 제가 터키에 지낸 20여 년 동안 봐왔던 것 중에 가장 지금이 그 관심도가 피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당연히 그 주요 원인으로는 K-팝과 한류의 영향으로 굉장히 많은 분들을 우리 한국에 가고 싶어 하고 문의도 많이 오시고, 저희가 그냥 지금 제가 영사 업무를 하고 있는데, 저희 뭐 비자 신청을 한다든지 한국에 방문하려고 이렇게 비자 신청을 하는 건수만 봐도 일반 관광객들이 예년에 비해서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말씀하신 것처럼 이 그러니까 중동과 아프리카의 무슬림 국가들의 한국 방문 인프라를 조금 더 이제는 생각할 때가 되지 않았나, 마련을 해서 좀 더 심각하게 고민해서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좀 고민할 때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많이 들고, 사실 말씀하신 할랄푸드나 이런 무슬림 관광객을 위한 음식의 인프라는 사실 거의 없다시피 하다고 생각하거든요. 한국에는 사실 뭐 서울에는 할랄푸드를 파는 그런 조그만 가게라든지 그런 게 몇 군데 있다고 제가 들었는데, 사실 부산은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지방은 아무래도 좀 덜할 것 같고, 그리고 부산의 관광 활성화를 말씀하셨는데 조금 더 그거는 그러니까 지역에서 좀 지자체 저기에서 좀 더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은 게, 사실은 우리 튀르키예 국민들도 한국 하면 뭐 서울에 많이 집중이 돼 있고, 두 번째는 뭐 제주도, 네. 그리고 사실 다른 도시도 제가 비율은 모르겠지만
뭐 경주, 전주 뭐 이런 쪽에 더 관심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부산 얘기는 많이는 우리 한국 사람들이 아는 것처럼 부산에 대한 관심은 많이는 없어 보인다는 생각을 들고 그게 이제 결국은 홍보, 홍보가 좀 부산이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부산을보고대학교 PSG 글로벌 프로젝트 주티르키예 한국문화원 방문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부산외국어대학교 튀르키예학과 17학번 이민재라고 합니다. 현재 주튀르키예 한국문화원에서 K-POP 전시 스포츠 담당을 하고 있고요. 그에 관련된 모든 행사를 주관하고 담당하는 실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튀르키예에 있는 한국문화원에서 주로 목표하는 것들이나 활동하는 내용들이 어떤 내용들이 있을까요? 주로 한식 스포츠 제가 말씀드렸던 분야들 외에도 한글 강좌도 당연히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상시 운영하고 있고 인기 있는 콘텐츠들이 또 따로 있거든요. 뷰티랑 K-팝이 아무래도 제일 소비층이 많은 콘텐츠인데 그 부분들도 이제 고객들의 니즈에 맞게 특별 강좌를 개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좌 외에도 다양한 대회나 그런 것들을 통해서 행사를 많이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다채로운 행사를 통해서 이 한류가 꾸준히 유지될 수 있도록 더 성장할 수 있도록 한류를 알리는 것이 저희 문화원의 목표입니다. 튀르키예 한국문화원에서 대한민국 식문화에 대해서 어떻게 홍보 활동을 하고 계신지.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한식 강좌도 상시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지난번에 힐튼 호텔과 협업해서 진행한 한식 문화의 날, 그리고 한식 경연대회, 그리고 작년에는 좀 새로운 걸 시도를 해봤었는데요. 여기 튀르키예 현지 방송사와 협업을 해서 형제의 주방이라는 이름의 프로그램을 촬영을 한 적이 있어요. 실제로 방송도 나갔고 홍도 괜찮더라고요. 방송사 규모가 그렇게 크진 않았었지만 그런 다양한 것들을 시도를 하고 있고 앞으로도 이런 실험을 통해서 현지인들이 어떤 것들에 호응을 하고 더 반응을 하는지를 보고 만족할 만한 콘텐츠를 찾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우선은 방송 프로그램을 통해서 카이막이나 홍합밥, 또 아이스크림 유명한 것들이 그래도 한국인들이 튀르키예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그 정도의 음식들은 유명한 거를 알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하지만 막상 먹어보면 현지에서 파는 데들이 많이 없지만 부산에도 한 군데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케밥 파는 데도 하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맛이 기대했던 것보다 맛있지 않고 한식이나 다양한 잘 알려진 외국 음식들보다 딱히 메리트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잘 안 팔리는 것 같기도 하고 수요가 좀 없는 상태인데 일단 본연의 맛을 낼 수 있는지가 가장 난관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리고 가격대도 비싸니까 지자체 프로그램을 통해서 소개를 하고 하면 예산이 그렇게 많이 들진 않을 테니까 요리사 섭외하는 것만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일단 제일 큰 난관은 그게 아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이런 난관보다도 다른 거는 좀 타개법이라고 할 만하진 않은 것 같은데 그냥 대안으로 좀 다른 거에 중점을 둬서 이제 모객을 하는 게 좀 효율적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한국인들이 케밥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어요. 케밥이 또띠아 같은 걸로 쌓여져서 이렇게 두lum이라고 하는데 딱 그것만 케밥인 줄 아시거든요. 근데 사실 케밥이라는 게 그 안에 있는 고기 이렇게 큰 꼬치에 돌아가면서 구워지면서 이걸 썰어서 하는 그 자체를 케밥이라고 하는 건데, 그래서 케밥의 종류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케밥에 대해서 올바른 인식을 좀 제고를 하면서 다양한 케밥들에 대해서 알리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튀르키예에 있는 현지인들이 한국에 대해서 어떻게 특히 한식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을 갖고 있는지 좀 궁금해요. 네, 일단 K 드라마가 오징어 게임 전에도 여기는 수요가 상당히 많았거든요. 대장경 같은 것도 봤었습니다. 그런 사극들도 많이 소비를 했었어가지고 그러던 상태에서 오징어 게임 막 터지고 뭐 기생충 같은 영화도 히트를 치면서 안 그래도 좋아했던 거에 더 관심을 가지면서 더 열기가 더 뜨거워졌는데요. 그런 드라마를 보면서 안에 숨어있는 K-뷰티나 이런 한식, K-푸드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높아졌어요. 자연스럽게. 그래서 실제로 코로나 여파로 여기 한식당이 많지는 않았지만 있던 것마저도 많이 폐업을 하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요새 근 2년 정도 들어서 한식당이 새로 20개가 넘게 개업을 새로 했을 정도로 여기 수요가 상당히 큰 수준에 있어가지고 지금 상당히 많이 인기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좀 한국 입맛에 잘 맞겠다 싶으시는 튀르키예 음식이 있으셨는지? 홍합밥은 무조건 잘 먹는데 이게 부산외국어대학교 PSG 글로컬 프로젝트 호렐리 이삭 대표님 모시고 인터뷰 진행하겠습니다. 대표님 괜찮으시면 자기소개. 네. 안녕하세요. 지금 터키 앙카라에서 한식당 운영하고 있는 이삭이라고 합니다. 시간 내주시면 저희가 한국경우는 프로젝트 대우가 부산 이 코로나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 한국에 들어오는 튀르키예나 중동 무슬림 관광객들이 너무 적은 비용을 들고 특히나 이제 부산에 오는 비용이 조금 적더라고요. 그런 어떤 비용을 조금 저희가 부산 외대다 보니까 부산에 있는 걸 문제 해결하는 느낌으로
아, 그러니까 이게 부산에 그 관광객들이 이제 좀 적게 온다고요? 네, 그래서 문제가 뭐가 있을까라 좀 아무래도 무슬림 인프라도 좀 적고 제일 큰 문제가 저희가 집중하는 할랄푸드가 너무 갖춰지지 않으니까 그렇죠. 그래가지고 좀 이렇게 갖춰놓으면서 저희가 부산 관광공사에 어떤 인식을 한번 제안을 해보면 어떨까 이런 느낌으로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현지에서 예를 들어 개업을 하신다고 하면 무슬림 관광객들만 대상으로 하면 이게 운영이 좀 쉽지 않을 거예요. 그렇죠. 상관이 있어서 네, 그렇죠. 네, 현지에서 또 한식을 이렇게 운영하고 있으니까 현지 한국 사람들한테도 통한 어떤 튀르키예 음식이라든가 저희가 지금 한식당을 운영하면서 그 무슬림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한 비율로 보면 한 7대3 정도? 아니면 5대5 정도? 5 정도로 이제 이렇게 돼 있는데 그분 이제 할랄 푸드를 조금 선호하시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제가 장사하면서 좀 이제 힘든 점은 고추장 있잖아요, 고추장. 고추장에 그 알코올이 그 0.001%가 있어요. 발효다 보니까 네, 그거는 이제 그냥 보존제 역할로 넣는 건데 거기에 이제 알코올이 들어갔다고 이제 컴플레인을 걸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럴 때마다 저는 이거는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지, 이거는 알코올이 들어갔다고 해야 되나 아니면 그냥 0.001% 들어갔으니까 안심해도 된다. 이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항상 이렇게 대답을 해요. 포도에도 알코올이 들어있고 간장에도 알코올이 들어있고 다 들어있다. 그냥 이제 뭐 안심해서 먹어도 그러니까 안심하고 드셔도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래도 이제 조금 극 이슬람주의 분들은 조금 이제 꺼려하시죠.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생각을 했을 때는 그분들을 위한 메뉴를 제가 이제 좀 개발을 이제 하다 보니까 저희 그 양념치킨이랑 떡볶이에 고추장이 안 들어가요. 고추장이 안 들어가고 그러니까 이제 모든 한식당들은 고추장을 사용하지만 저희는 이제 안 사용하는 그러니까 비법 같은 거를 저희가 이제 하고 있거든요. 그게 또 저희의 성공의 비결이 아닌가 또 싶고 또 잠시만요. 생각 좀 해야 되겠다. 편집해 주신 거죠 이거? 네네. 할랄 인증서를 받는 게 좋다고 하더라고요. 할랄 인증서를 받으면 좀 더 유리하다. 여기서 사업을 하기에 좀 유리하다. 이제 할랄 인증서를 받으려면은 제가 무슬림이 돼야 돼요. 제가 무슬림 막 그거를 이제 해야 되고 이제 하는 게 있어서 제가 이제 할랄 인증서는 안 받지만 그래도 손님들을 대응할 때 그냥 제가 고추장 이런 거 사용 안 합니다. 이런 거를 잘 이제 이야기를 하니까 이제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닭갈비라든지 비빔밥은 꼭 고추장이 필요하잖아요. 그런 거는. 그래서 저는 이제 그거로 들어가니까 그 부분은 그 메뉴는 안 드셔도 된다. 그렇게 해서 이제 손님들이랑 이렇게 이야기도 나누고 그렇게 해서 손님들 늘리고 있습니다. 아까 전에 그 부산에서 이제 음식 같은 어떤 음식을 제공하냐고 어떤 아이디어가 있으시면 좋겠냐고 물어보셨는데